장동혁 대표 1주년입니다. 오전에는 1주년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많은 꽃바구니, 꽃다발들 지금 당 대표실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자면 그 꽃바구니가 대표실을 가득 채우고 복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제가 대표실 구조를 잘 알잖아요. 꽃바구니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그 넓은 공간이. 근데 그게 한 50개 정도 가면 다 차요. 그러면 그게 이제 더 넘치면 복도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복도의 길이 방해가 되면 대표실의 사무 공간 말고 또 대표님이 직접 이제 본인의 업무를 보는 공간, 그리고 직원분들, 당대표실 직원분들이 계시는 공간, 최고위원 회의가 하는 공간까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곳들이 이제 꽃바구니로 가득 찬 사진이 공개되면 내가 말이야 3선인데 4선인데 4선인데 하는 중진들이 보고 뜨끔하고 놀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아니, 우선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근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꽃바구니 받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저는 1년에 받아본 적이 한두 번? 없습니다. 혹시 생일 때 많이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아니 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지난번에 8.1 단식 투쟁할 때 로텐도를 꽉 채웠잖아요. 그렇죠. 꽃바구니가. 네. 그리고 이번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또 대표실이 거의 꽉 찰 거예요. 이렇게 꽃바구니를 많이 받고 자주 받는 정치인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듬뿍 사랑받고 있는 맞아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더 바랄 게 있겠나 싶어요. 예, 비록 그 당내에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이 허구한 날 어떻게 장동혁 끌어내리나 그러고 공작하고 지그들끼리 찍고 따지고 그러고 까불어대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겠지만,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과 함께하고 당원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정치인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꽃하면 장동혁 대표가 연상이 되는 게 그 단식할 때 지지자분이 준 꽃 한 송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 꽃의 처지가 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필로 편지를 쓰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시들지 않는 꽃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견뎌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사혁통, 또 이 장동혁 대표 팬클럽 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내주신 꽃바구니 릴레이가 다시 한번 취임 1주년을 맞아 역대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가 된 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받은 꽃 고성국 박사님한테 받은 겁니다. 멸콩TV 여의도 이전 축하 꽃바구니가 제가 가장 최신에 받은, 저기 있잖아요, 저거. 네, 저기 있거든요. 네. 이 가장 최근에 받은 꽃바구니고, 그 이전에 받은 꽃바구니는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두 개 말고는 받아본 적도 받을 일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 참 고생은 많이 하지만 지지자들 덕분에 행복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둘러싸서 으쌰으쌰 해주는 정치인이 아니라 의원들 때문에 고생하고 재래식 언론 때문에 고생해도 지지자와 당원 덕분에 행복한 정치인, 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막 보내주시는 걸 보면은 그 장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꽃 이게 축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중진들, 그 수구파 정치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꽃 폭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은 아마 저렇게 본인들은 저랑 비슷하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은 수구파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가 가득 그 복도를 채우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꽃바구니 이야기로 1주년을 시작해봤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이 아주 꽉 차 있더라고요. 준비를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임기 1년을 새 출발하겠다.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우겠다. 나 물러나지 않는다. 임기 다 채운다. 그리고 저는 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까지도 은은히 깔려있다고 봤는데,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우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심 결집을 기반으로 우리가 민심도 확장하겠다.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결연한 포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1주년 기자회견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최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꽉 찬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역시
그 핵심은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 주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 지들이 추대해서 예. 온갖 이상한 인간을 특히 부산의 이성건 같은 인간이 시도당 위원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당심을 바탕으로 민심의 바다, 민생의 바다로 나가겠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택도 아닌 것들이, 뭐, 어제, 뭐, 심지어 뭐, 김기현이 같은 자도, 갑자기, 지는 당원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민심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따위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건 당심과 민심을 뭐, 완전히 다른 걸로 분리시켜 놓고, 당심 선택할래, 민심 선택할래, 이렇게 욱박 지르는 거거든요. 네. 정치인이면 당심 중요하지만 당연히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식의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지금 이 왜소화시키고 포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대답이에요. 당심을 기반으로 민심으로 간다. 맞습니다. 당심을 기반으로 민심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야 총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 꽉 찬, 그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정치 노선을 선언한 그런 기자회견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방언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 모바일 당원증, 당원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지금은 당원이라도 소위 말하는 신분증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국민의힘 카톡방에서 장해찬 당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단체 톡 오는 거 말고는 내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모바일 당원증이 있으면 335 지역의 당원들이랑 만나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우리끼리 뭔가 그런 걸 그 같은 정체성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당원제도 세분화 등은 지금은 그냥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인데, 예를 들면 열성 당원, 우수 당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당원 활동 열심히 하게 하겠다는 거고, 당무감사 평가도 개선하겠다, 당원 교육 체계화하겠다, 당무 혁신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하겠다, 당원 주권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좀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안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은 당무를 맡고 있는 자거나 아니면은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겠죠. 그 대상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겠다. 그럼 그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결국에는 당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떠한 이 스탠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수구파 언론들은 반대파를 뭐 숙청하기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오히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장동혁 당대표의 전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오히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장동혁 대표의 이 제도 자체가 구체적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님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건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핵심 단락이었는데,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하겠대요. 국민의힘이 왜 보수인지, 그리고 온갖 시민사회와 재야와 또 바깥에서 고생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과 이런 세력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마청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 정당이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냥 잘 나가던 법조인들, 교수들, 관료들이 해먹는 정당 수준이었는데,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해서 당의 강령, 기본 정책을 개편하고 우리가 왜 보수인지에 대해서 이 뿌리를 튼튼히 하겠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요, 박사님?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당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로 규정이 됩니다. 정의가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작동하고 있는 정당 현실을 보면 그 정당의 정의에 맞게 그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가치 집단으로서의 정치 결사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는 그냥 폼이고,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꼭 구더기들처럼 꼬물어물어물어하는 이런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념정당과 그 이익정당으로도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슨 제대로 된 이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념 지향성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수 가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에 너무 많은 그 오염이 됐어요. 이를테면은 두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 배신자들이 당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여러 번의 그 지도부의 단절을 메꾸기 위해서 영입한 그 비대위원장들이 또 이걸 막 오염을 시켰어요. 대표적으로 뭐 김종인이 같은 자, 또 뭐 유승민이, 뭐 이준석이, 뭐 이런 자들이 다 당을 오염시켜서 막판에 한동훈이까지 당을 잔뜩 오염시키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또는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아이, 웃기는 소리 마. 저게 무슨 보수정당이야? 무슨 이념이 있어? 그냥 지긋들 밖으로 챙기려고 모여있는 오물오물거리는 구더기 같은 자들이지. 라고 봐도 사실은 반론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겠다는 점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낡고 오염되어 온 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이념정당,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핵심 가치로 한 제대로 된 이 보수 이념정당으로 바로 세우겠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선언한 거다. 이게 완성될지 어떨지까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 출발점은 제대로 잡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정당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익정당을 표방하는 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 이익은 곧 중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민의 눈높이가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그 지향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겠다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보수정당 그리고 또 보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정립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문재인이 당선시키려고 뛰어갔던 김종인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상대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당원 당규랑 강령 개정을 다 했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같은 이 보수 진영의 주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때려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선봉장 역할을 하고 바로 그 시대 그때가 자신의 화양연화였다고 떠들어대는 한동훈이라는 자가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권도 잡고 총선 공천도 했거든요. 그러니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십 년간 이 채증 같이 묵혀져 온 이런 것들, 이 쓰레기들을 싹 걷어내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나 몇몇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거나 올림픽공원에 가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거리를 두거나 유보적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은 잘해서 좋은데 김민수는 잘해서 좋은데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이 맞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다른 많은 것보다 국민의힘이 왜 보수냐라고 물어보는 제 주변에 찐 보수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국민의힘의 깃발 안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이곳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장동혁 대표가 이번 1주년 기자회견을 허투루 준비한 건 아니고 정말 지난 1년은 온갖 총공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1년은 본격적으로 당을 바꾸는 뜻을 펼치는 시간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네. 그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는 부동산보다 10배 이상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통상 그 외부의 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물론 그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음. 그런데 요 위원회에는 그분들과 동시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라. 이게 원래 이 어느 당이나 정치 노선 투쟁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 노선 투쟁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음. 당 대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예, 그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체성, 당 정체성과 관련된 이 특위는 직접 한번 맡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걸 조심스럽지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최고위 경험을 했을 때 그 당시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와 외부인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위원회는 중량감이 다르거든요. 당 대표가 떠야 거기에 기자들이 와요. 위원회 회의를 하든 위원회가 뭘 발표를 하든. 그래서 방금 저희가 설명드린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 위원장은 또 외부 인사를 공동으로 영입한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함께 위원장을 맡아서 좀 비중 있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